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장마감 HLB 및 HLB 관련주들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약 2% 빠진 10만 2,600원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거래 없이 잠깐 이렇게 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우리가 V자 반등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갔다 다시 올라간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갭이 이렇게 단기 저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나름 옆으로 좀 쉬는 모습. 근데 그 와중에 보시면 밑꼬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매우 강한 시장일 때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정 와중에도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역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오고 있으면서 얘는 사실은 여기 갭이 여기부터였잖아요. 이 라인부터 이제 갭이었는데 갭을 어저께 어느 정도 좀 뚫어줬어요. 뚫어주면서 재차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밑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B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래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본연의 이렇게 펀더멘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은 정확히 이 당시 때부터 HLB는 HLB 이렇게 본연의 모습보다는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시장에 따라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형적으로 얘도 지수보다는 좀 완연한 V자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보면은 좀 지수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LB도. 그래서 오늘 쉬어가니까 LB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장 오늘 숨 고르는 시장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중국 역시 오늘 좀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미국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막 유행할 때 그러면은 이거 전염병이 언제 꺾이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이 언제 꺾이느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지표를 감염자 수 증가 속도 라고 판단을 해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감염자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꺾이는 추세가 보여져서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한 것 같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약간 저항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감염자 속도가 좀 줄어든다고는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늘어나는 속도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명, 3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는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웬만하면 급한 거 아니시면 이번 주까지는 좀 집에 계시면서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측할 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바이러스 최대치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 주말에 좀 집에 좀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도 이번 주까지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가 시장에서는 극대화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LB를 보시면 어저께랑 크게 다른 모습은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크게 이렇게 세 구간의 박스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 와중에 오늘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나름 21선 단기 저항 맞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 그 와중에 거래 없이 쉬는 모습. 좀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점진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선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하고 시장에서는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큰 박스권을 여기 11만 5천 원, 6천 원인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물론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겠죠.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는데 왜 진짜로 큰 시세를 보려고 한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 큰 시세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점진적인 우상향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LB에 요구하는 것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회사의 발표, 회사의 입에 아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LI가 됐던, LO가 됐던, 아니면 이제 주말인데 저기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 암학회에서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지 어찌됐건 이제는 바닥,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호재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 호재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LB는 크게 보시면 올해 안에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가까이로는 에로가 될 수 있고 에로, LI도 있겠고요.
NDA 신청도 있겠고요. 그 와중에 가남 1차 탑라인 발표도 있겠고요. 위암 2차도 있겠고요. 위암 2차 임상 결과 발표도 있겠고요. 또 대장암 3차도 있겠고요. 그리고 적응증은 더 중요한 적응증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겠고요. 여하튼 많은 이벤트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앱인데 당장은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일단 회사의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 모습만 놓고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그 시장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제가 유동성 시장이라는 거 좀 제가 좀 빼드렸네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우한발 폐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한 차례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유동성 정책을 피고 있고요. 이번 우한발 폐렴 사태로 중국 경제가 좀 위축이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중국도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한발 폐렴 때문에 GDP 성장이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화폐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걸로만 해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선제 경제 정책을 내놨어요.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 있을 것 같은데 양회에서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실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급락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한번 크게 얻어맞았지만 크게 얻어맞은 대가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효과를 갖고 왔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그 글로벌 유동성 증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만 놓고 보시면 중국 시장이 월요일 날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 엄청 떨어질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이 큰 위기 중에 한 번이었어요. LB를 보면은. 근데 개파락한 다음에 중국 시장이 막상 개장을 하니까 이거 악재 소멸.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물론 5일선을 돌파를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날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다 시장이 올라오면은 바닥에서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놈이 대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근데 LB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상승한 다음에 LB가 약간 안 좋았던 점이 이렇게 양봉 나온 다음에 계속 5일선 밑에 이렇게 하회해가지고 5일선 밑에 이렇게 계속 달라붙는 캔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후로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줬어요. 하물며 수요일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씌워준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어저께도 상당히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대장주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업종에 매기가 쏠릴까라고 봤더니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2차전지랑 바이오였는데 2차전지는 약간 뭐랄까 완전히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좀 뭐하잖아요. 지수를 올리기엔 뭐예요. 뭐 특히 저기 삼성SDI, LG화학 이쪽 애들은 저기 약간 코스피 쪽이 있어서 근데 이날 올릴 때 보니까 바이오들을 올렸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바이오를 올렸고 그 와중에 또 상승폭이 가장 큰 게 LB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수가 상승되면은 아마 주도 업종이 LB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난 한 주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었던 모습이었고 오늘은 지수가 좀 쉬면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거래 없이 쉬어가는 모습 그 와중에 아까도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이제 박스권 하단부는 돌파해줬고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당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월요일날 시장이 반등한테 제일 먼저 치고 올랐던 게 LB였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제일 큰 상승률이 LB였다라는 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지수가 만약이라도 어저께 좀 보여드렸는데 큰 폭의 상승이 보여진다. 여기 답답한 여기 690선 정도를 돌파를 해주고 크게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뭐 770선을 돌파를 해주고 900선까지 간다고 할 때는 바이오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 와중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지는 우리 LB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LB랑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L생도 이날 월요일 LB랑 똑같은 모습이었고 어저께도 LB랑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L생은 구태여 LB랑 똑같은 흐름 그리고 박스권도 똑같은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LB랑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얘도 일단은 여기 27,000원 정도까지는 와줘야 돼요. 그래서 27,000원 여기 27,800
27,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7,800원 정도에서 다시 시세 분출. L생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여기 27,8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28,000원 라인, 요 라인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한 L생입니다. 얘도 요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8,000원을 통과하는 그 라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L파는 좀 그나마 좀 뭐랄까, 얘도 크게 보시면 두 단계의 박스권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큰 박스권이고, 여기 지금 L파 같은 경우는 단기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아직 위치를 해 있어요.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박스권의 모습을 다시 상승 요 윗동네로 옮겨준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와 줘야 되겠죠. 올라와 준 다음에 자리를 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크게 보시면 LB랑 똑같고, 더 크게 보시면 LB의 흐름에 따라 L파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론은 LB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넥사이언스를 봐드리면요, 넥사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차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LB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거는 넥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몇 개 공시를 낸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당시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에 속한다라는 뉴스를 보냈다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인가요? 이날 발표를 했죠. 넥사 파트너사 나노젠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 판매하여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직이는 모습은 지금까지는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넥사는요. 그리고 어제 대표이사 CB 추가 지분 인수 내용도 있었는데 주식시장에는 그걸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LB가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넥사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권이 얇아요. 박스권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해주면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넥사 같은 경우는 그래 보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나름 바닥도 경험을 했고 희망도 경험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 바이오주들이 뛰니까 제일 큰 상승률로 뛰고 있더라.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겠더라. 단 아쉬운 거는 회사의 발표가 아직은 없었다는 거. 그래서 회사의 발표만 도와준다면, 훈풍이 불어준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일단 바닥을 확인한 LB니까 이 박스권 상당 부분을 돌파해보는 그런 LB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건강관리 꼭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